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재진을 만나 직접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갈등 요인이 됐던 서해 구조물은 옮기게 될 것이라며 협의에 진전이 있었음을 전했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선 중국 측에 중재 역할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첫 소식 중국 현지에서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첫 외교 일정으로 치른 중국 국빈 방문.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을 더 단단하게 하고 한중 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키는 일정이었다며 생각보다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 사이 양국의 갈등 요소로 불거진 서해 구조물이 일부 철수하게 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 그러고 그걸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그래요. 근데 관리하는 시설은 그건 철수할게 이래가지고 아마 옮기게 될 것 같아요. 한국과 중국 사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바다에 아예 중간선을 그어 구조물이 철거된 이후에도 문제가 생길 소지를 없앤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편하게 중간을 정확하게 그냥 그어버리자. 당신들 마음대로 써라. 그 안에서. 지금 그 얘기를 이제 실무적으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깔끔하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베네수엘라 사태와 중일 갈등 와중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바른 편을 언급해 여러 해석을 낳았는데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이라는 게 각자의 할 말을 하는 자리라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공자 말씀이라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겠냐.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며 일본과도 갈등 중인 중국의 상황을 알지만 한국이 특정한 입장을 취하진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 핵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선 이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중재자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시 주석과 리창 총리 모두 인내심을 언급했습니다. 남과 북의 대화가 끊긴 상황에서 당장 큰 진전을 이루기는 힘들다는 중국의 현실 인식을 드러낸 겁니다. 시 주석께서는 지금까지 노력을 평가하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내심에 관한 얘기는 시 주석뿐만 아니라 리창 총리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군요. 이 대통령은 서해 구조물 문제는 해결책을 찾았지만 북한과의 대화는 갈 길이 멀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중국 거대 양강을 중재자로 내세워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습니다. 상하이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중국과 한국이 서로 불필요한 혐오 감정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혐오 감정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수출 등에서 더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중국발 부정선거론 같은 근거 없는 혐오 조장은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서 정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 관계를 서로에게 필요한 관계라고 정의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지역 내 안정뿐 아니라 경제 협력까지 함께 할 게 많은 만큼 갈등하고 혐오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거대한 시장이죠. 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땅입니다. 거기를 왜 우리가 배척합니까? 그러면서 한국에선 혐중 정서가, 중국에선 혐한 정서가 악화하는 동안 대중국 수출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며 한국이 더 많이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일부 극우층이나 중국발 부정선거론에 대해선 정신 나간 소리라며 직설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무슨 부정선거를 중국이 어쩌고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해서 그 감정을 상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거도 없고 불필요하죠. 서해 구조물 문제나 쿠팡 정보 유출 사태 등을 혐오 정서의 배경으로 거론한 질문에는 범죄 행위자가 일본인이면 그때부터 일본인을 미워할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쿠팡의 그 범죄 행위자가 중국 사람이다. 어쩌라고요? 일본 사람이면 그러면 그때부터 일본 사람 미워할 겁니까? 그러면 쿠팡에 그 미국 사람 있으면 이제 미국 무지하게 미워해야 되는데 그건 왜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대통령은 양국의 혐오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가 차원의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시진핑 주석과 공감했다며 판다를 언급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팬더 좋아하는데 광주 우치동물원에 팬더나 한 쌍 보내주면 어떻겠냐.
실무 협의를 한번 해보기로 해서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기 판다 푸바오가 큰 사랑을 받았던 만큼 판다를 추가로 대여해 한중 우호의 상징으로 삼자는 취지입니다. 두 정상 사이 대화가 오간 뒤 베이징 현지에서 어제 바로 한중 관련 부처들이 실무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근거 없는 혐오 조장을 지적하며 이 대통령은 때론 언론이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며 국내 사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가령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검찰을 비판할 법한 사안이라도 본인과 민주당이 관련된 문제에선 언론이 오히려 검찰을 두둔한다며 언론의 중립과 역할을 강조한 건데요. 또 한한령에 대해서는 잘 해결될 거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해 구조물 문제 등으로 불거진 국내 현중정서 해법을 묻는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돌연 이 얘기 한번 해야 되겠다며 작심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결하면 언론도 검찰을 비판해야 하는데 본인이 연관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가 되면은 법원이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해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소한 걸 잘 탓해야지. 왜 법원이 판결을 잘못했다고 항소해서 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라고 합니까? 구체적인 사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11월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를 겨냥한 걸로 풀이됩니다. 당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법무부의 외압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낸 셈입니다. 이 대통령은 삐딱하게 서 있으니 세상이 삐딱하게 보이나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서 근거 없는 혐중, 혐한 유도가 국민 경제에 피해를 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한한령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석자 얼음이 한꺼번에 녹겠느냐고 한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인용하며 단계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봄도 갑자기 오진 않아요. 시간이 필요하죠.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질서 있게, 유익하게, 건강하게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겁니다. 비공개 오찬까지 2시간가량 간담회를 진행한 이 대통령은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설립 100주년을 고려해 이 대통령이 직접 두 번째 방중 도시를 상하이로 선택했다고 전했습니다. 한중 정상은 사드 배치 이후 10년간 이어진 냉각기를 끝내고 매년 만나자며 관계 복원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다만 정상 간 공감대를 이룬 한한령 해제나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해법은 한중이 함께 찾아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상하이에서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12.3 비상계엄에 대해 공식 사과 입장을 내놨습니다. 취임 넉 달이 넘게 지나 공교롭게도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상황이 되자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고 선언한 건데요. 하지만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면서도 정작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언급은 쏙 빼놓고 입장을 내놓으면서 여권에서는 물론 당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기는 변화라는 이름을 내걸고 긴급 기자회견을 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취임 134일 만에 처음으로 계엄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큽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의 상징색인 빨간색 대신 주황색 넥타이를 메고 연단에 오른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데 뜻을 같이 한다면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며 개혁신당 등 야권 연대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청년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 당명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등 지방선거를 겨냥한 쇄신안도 공개했습니다. 계엄 사과를 요구해온 오세훈 서울시장 등 지방선거 후보군들은 환영의 메시지를 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언급이 빠지면서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당내 개혁 모임 소속 의원들은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그 강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판단과 성찰이 먼저 있어야 한다며 이를 외면한 채 모호하게 넘어가겠다는 태도는 강이 두려워 회피하고 돌아서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철진한 사과라며 윤석열 내란 세력과 완전한 단절은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철진한 사과를 하는 말과 어떤 일치감이 있는지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국민이 있을까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내란 인정과 사죄가 없었다며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심판으로 해산시켜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이렇게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갑자기 사과 입장과 함께 당 쇄신안을 내놨지만 그게 실현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장 대표 스스로가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당대표가 됐고 국민의힘 내 극우 세력의 영향력을 키우며 본인의 입지를 다져왔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인데요. 만약 방향을 전환하더라도 당내 반발을 이겨낼 수 있을까 싶은데 실제로 당장 국민의힘 내에선 쇄신안에 대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성 기조로 당대표에 오른 장동혁 대표. 전당대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면회가 허용된다면 저는 면회를 가겠습니다. 전환길 세력 같은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의식한 발언이었지만 당대표가 된 직후에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란 특검에 찬성했던 김도읍 의원을 당 요직에 임명하면서 기조 탈피의 기대감을 불러왔습니다. 중도에 있는 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보수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반탄 집회를 이끌었던 소년보 목사의 교회를 찾았고 윤석열 석방을 외쳤던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찾아가 몰래 면회까지 했습니다. 윤어게인이란 비판이 쏟아졌고 열혈 행보에도 민심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성을 호소하며 찾은 광주에서도 그에게 돌아온 건 내란 옹호자라는 비난뿐이었습니다. 이 더러운 내란 공범아! 추악한 내란 공범! 거듭된 사과 요구에 지난달에도 장 대표는 계엄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언급했습니다.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사흘 뒤 필리버스터에서 2시간짜리 계엄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실제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고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초래되지 않았습니다. 취임 후 첫 공식 사과였지만 이번 역시 그 진정성은 의심받고 있습니다.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의 입당, 김건희 씨 옹호글로 논란이 된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임명, 공식 사과와는 결이 달랐던 최근 당대표의 모습에 당내에서조차 이번 사과가 결국 윤건희 어게인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반면 강성 지지층은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기 씨는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판사들로 하여금 사형을 선고하라고 부추기냐며 장 대표를 성토하고 나선 겁니다. 고심 끝에 사과를 했다지만 당 안에서조차 분열의 언어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 어떤 쇄신안을 내놓아도 결국 말뿐이라면 국민의 냉정한 평가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